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책 585쪽입니다. 그러니까 585쪽에 24번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표시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택지 제목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수용, 짝대기, 그러니까 10가지 신도시,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진 10가지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들이요. 그러니까 이번 뭐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뭐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뭐 2기, 뭐 김포, 파주, 판교, 동탄, 뭐 그런 데들이 다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입니다. 공공사업, 공익사업이니까 개인 땅을 뺏는 거죠. 개인 땅을 크게 다 뺏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싹 밀고 크게 땅 만들어서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팝니다. 그럼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그 땅을 사서 거기다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땅. 뭐 택지, 개론에서는 택지가 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뭐 노가다 공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택이 들어설 땅이 택지입니다. 10가지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박스에다가 X 하시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25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도 또 다음 내용을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2월 말이니까 겨울방학 이제 다 끝났죠. 뭐 겨울방학 되면은 여중생, 여고생 있는 이제 그 엄마들이요. 그러니까 아기들 데리고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리모델링 좀 시키고 그러잖아요. 눈도 좀 이쁘게, 뭐 좀 어떻게 좀 크게 하면 턱도 좀 어떻게 좀 깎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원래 자체가 다 이쁘지만 뭐 또 그 돈 들여서 해서 자기 기분 좋아지면 좋은 거죠. 아무튼 리모델링 한다고요. 그러듯이 완전 페이스 오픈은 아니잖아요. 얼굴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고치는 겁니다. 크게 고칠 수도 있고 조금 고칠 수도 있죠. 그게 리모델링이라고요. 따라서 리모델링에다가 다음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일부 철거, 그러니까 일부 존치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비되는 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은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는 게 재건축이고요. 그러니까 찌끔 철거, 뭐 1% 철거, 뭐 그런 게 그냥 간단한 수선 공사니까 그런 건 뭐 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99% 철거를 하더라도 1%라도 남겨놔야 리모델링이에요. 100% 다 걷어내면 뭐라고요?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다시 건축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실제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건축이요. 지금 이 자리를 재건축한다고 치죠. 지금 우리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저 앞에 있는 저 어느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거기 싹 걷어내고, 그러니까 뭐 가림막 먼지 나가지 않게 가림막 치고 싹 걷어내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기둥이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쳐보자고요. 기둥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그렇습니다만 이 안쪽으로 해서요. 기둥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벽판을 망치로 꽝꽝 다 때리면 기둥에 금이 가서 기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톱으로 다 썰어내야 돼요. 기둥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기톱으로 다 썰어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 더 힘이 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지하층까지 다 파내고 기둥만 지금 8개가 10층 높이의 기둥 8개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붙여서 올린다고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3D 프린팅 찍찍찍찍 왔다 가면서 쌓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보셨던 정비사업의 재건축 너무 투기판으로 가니까 재건축은 할 만큼 하고 있고 이제 리모델링도 좀 하자. 리모델링을 도와주겠다. 권장한다. 그런 의미의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36쪽에 5-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쪽에 그러니까 5-5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의와 종류요. 10층 건물을 그러니까 새로 거의 그러니까 99% 새로 올리는데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한 30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택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는 그러니까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대수선 크게 고친다고요. 증축 면적을 늘리는 거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지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10개월째 그러니까 기둥이 쩍 금갔으면요. 그건 애프터 서비스 집장사 책임입니다. 집장사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 2개월째 그러니까 벽에 쩍 금가고 기둥에 쩍 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돈 내서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대수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축은 그러니까 15년은 지나야 할 수 있죠. 콘크리트가 아무리 낡아도 그렇지 100년은 가는 건데 그러니까 15년도 안 돼서 증축하면 너무 심한 거죠. 15년은 지나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증축 원래 면적의 1.3배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배만 증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수 그러니까 1.15배까지 증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100집이었으면 15집을 더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1.3배 그러니까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3배, 그러니까 1.15배에서 그러니까 위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둥을 쓰는 거잖아요. 옛날 기둥에다 올리는데 너무 크게 많이 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2개층 아니면 3개층 이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택법에 정해진 리모델링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숫자들도 나오는데 뭐 외울 거 뭐 별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소리만 몇 번 내시면 됩니다. 뭐 말은 복잡하지만 몇 년과 몇 년요? 10년과 15년이 있고, 그다음에 숫자는 다 이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면적 몇 배요? 1.3배. 세대수 몇 배요? 1.15배. 위로 몇 개층이요? 3개층, 2개층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고 10년, 15년 1.3배, 1.15배, 3개층, 2개층입니다. 숫자는 걱정하지도 마시고 외우지도 마시고 10번 들은 다음에 그때도 안 외워진 거 있으면 그때 외우시면 되고 10번만 들으면 숫자는 어느 누구도 안 틀려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표로 가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아래에 표가 있죠. 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존 1000세대가 있습니다.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전체 아파트 바닥 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증축 리모델링 몇 배까지요? 1.3배니까 얼마까지 낼 수가 있어요? 13만 제곱미터까지 낼 수가 있죠. 이제 그 아래 그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기존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13만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그게 12만 9천이라고요. 그러면 1000이 남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로 10채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세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그러니까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5,000 남았죠. 그러면 100제곱미터로 150채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칠판 잠깐 보시죠. 칠판 보시면 주택법, 그러니까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이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뭘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요.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할래도 뭘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칸, 늘어난 집이 30세대 이상 추가 건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채, 한 번에 30채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표는 이제 설명이고, 칠판이요. 간단하다고요. 리모델링이요. 10년, 15년, 1.3배, 1.15배, 3개층, 2개층인데, 이걸 써놓은 꼴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써놓은 꼴들을 보면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런 거 빨리빨리 다 넘기셔야 되고 꺽쇠 열고 꺽쇠 닫고 잘 넘기셔야 되고 보시자고요. 책에다 또 표시를 하셔야 되니까요. 책으로 와서 585쪽에 25번 리모델링 있습니다.
첫 두 줄은 의미 없고 박스에 1번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에다가 10년 경과 쓰시고요. 10년 지나야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2번 사용 검사 1. 근데 괄호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 괄호를 자리를 찾는데 복잡하니까 그것 때문에 괄호를 읽겠습니다. 괄호나 꼭지를 다 빼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2번이요. 사용검사 1, 괄호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부터 15년 표시요. 15년 또 소용없는 꺽쇠가 있고요.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 중 특별지방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를 한다.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를 한다. 꺽쇠 닫고 이경과 표시요. 이경과된 공동주택을 각세 주거 전용 면적 바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중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의 30% 이내 표시요. 30% 이내 또 괄호요. 세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내에서 증축 표시요. 증축하는 행위. 2번 지금 둘, 넷, 여섯, 7줄이지만 주문장 소용없고요. 7줄이지만 딱 그거 전부 다죠. 15년 1.3배 증축 30%가 1.3배죠. 끝. 제일 아래줄이요. 3번 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앞서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표시요.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괄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사선 긋고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동그라미 1번 최대 3계층 이하이고 기억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 표시요. 15층 이상인 경우 3계층 표시요. 3계층 끝에다가 이하 쓰시고요. 3계층 이하를 붙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니은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 표시요. 14층 이하인 경우 2계층 표시요. 2계층 역시 이하 쓰시고요. 이하를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자 하는 요건 괄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표시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신축 당시 구조도는 한번 들으시면 되고 그 뭐 시험 나와서 틀릴 것도 아니고요. 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요. 그러니까 그 기둥까지 싹 기둥까지도 걷어내면 뭐로 간다고요?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기둥은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상대해 보자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둥 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조금 더 붙이는 건데 뭐 이제 이 건물은 상가니까 그렇다 치고요. 주택이요, 아파트요. 아파트에다 좀 붙이는데 그러니까 기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기둥에 철골, H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같으면은 철근을 여러 가닥을 넣는 거고 좀 큰 거면 가끔 이제 트럭이나 공사장 보면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잖아요. 뭐 I자 형강, I자는 형강, 그러니까 빔이라고 하면 H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둥을 이제 썰어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기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기둥은 남겨놓고 가고 있잖아요. 기둥을 썰어봐요. 썰어보는 순간 뭐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재건축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이 있어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올리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대수 증가형은 구조도가 있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수직 증축형은 구조도가 있어야 되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못하기도 하고요. 주새끼한테 달려 있죠. 그 지하 창고에 관청 지하 창고에 도면이 다 쌓여 있는데 주새끼들이 다 갉아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갉아먹고 해놔서 도면이 없으면은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새끼들이 거기다 안 해놨으면 그러니까 다행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이제 그 컴퓨터 파일로 된 도면이지만 전자 파일 도면이지만 예전에는 다 종이 도면이었다고요. 종이 도면이니까 주새끼들 거기다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리모델링. 뭐 말만 복잡했던 거였죠. 26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니까 27번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입주자 표시요. 입주자란 다음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번 주택을 공급받는 자, 2번 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뒤에 안 읽어도 되고요.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합니다. 입주 그러면은 들어가서 생활한다가 입주인데 아무튼 주택법에서는 소유자 그러면 될 걸 그것을 엉망 뭐 이렇게 꼬아서 입주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580 좀 아무튼 1장을 다 봤습니다. 이러저러한 용어가 많은데 지금 보셨듯이 주택 구분 두 가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아무튼 소리 내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시게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10년, 15년, 1.3배, 1.15배, 3계층, 2계층까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책 보시면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에서는 누가 30채 이상 집 장사를 할 수 있냐, 사업 주체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주택건설 절차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1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 굵은 1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양과 1번 등록 의무, 연간 표시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괄호 단독주택 경우 20호 표시요. 20호 공동주택 경우 20세대 표시요. 20세대. 그 다음에 사선거고요.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채를 합쳐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30세대로 안다. 그 다음에 사선거고요. 그 사선 사이는 그러니까 격까지 예외사항이고 셋째 줄 30세대로 한다. 그 다음에 이상 표시요.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표시요.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표시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참고 등록 요건. 그러니까 그 박스에 참고 등록 요건에 세 줄 빼고요. 작은 1번 자본금 3억 원 표시요. 3억 원. 바로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표시요. 6억 원 이상. 뭐 2번 기술력, 양과 1번 끝에 기술자 1명 이상, 양과 2번 끝에 기술자 1명 이상, 3번 사무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참고는 X 아시고요. 시험 나온 적 없고. 근데 X이긴 한데 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튼 보시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참고 X 한 건데요. 그 글자 하나만 보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절차에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등록을 한 자 이하 등록 사업자 표시요. 등록 사업자란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쪽 와세요. 양괄호 2번 비등록 표시요. 비등록 사업주체. 다음 사업주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표시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지 강조를 하느라고요. 그러셨나요? 못하겠죠.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박스에 1, 2, 3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4, 5, 6 따로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2번 끝에 공사 표시요. 공사. 국세가 들어간 한국토주택공사. 3번 지방세가 들어간 지방공사. 공사 표시요. 그러니까 1, 2, 3은 국가, 지방, 공기업,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4번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익법인 표시요. 공익법인. 5번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 표시요. 고용자라 한다. 뭐 양보라 3번은 내용 없고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보시자고요.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37쪽에 5-7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7 사업 주체, 그러니까 7가지 사업 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4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하지 않는다, 등록한다, 감독한다. 두 번째 칸에 1, 2, 3, 4, 5, 6. 근데 6-1, 6-2 주택조합이 복잡한 얘기예요. 7번 등록사업자. 세 번째 칸에 그에 대한 한두 가지 설명이 써져 있고 네 번째 칸 주택조합 중에 사업주체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는 펴놓고 설명을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쓰실 거 많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그런갑다 들으세요. 어차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5번 듣기 전까지는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편히 들으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3월, 4월 첫 순환 시작되면 다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 1월 첫째 주에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뭐냐?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심야의 집행자, 그다음에 석양의 집행자,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디에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여기 용도지역은 뭐로 한다.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관청에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 전체는 딱 이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관청에서 뭐 한다. 개인이 뭐 할 때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장을 받는 것에 허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쪽에다 쓰고 찍도록 하죠. 좀 너무 빠지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허가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허가와 등록 신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건축 금지되어 있다고요. 허가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운전 금지되어 있다고요. 운전면허 따고 책임보험 가입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금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도 한의원 있습니다만 저 신설동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뜸과 침으로 유명한 어떤 할아버지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무슨 할아버지 계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옛날 침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뜸이죠. 그런데 아무튼 아픈 사람들 많이 나아요. 그래서 그분이 몇 가지 시술을 하면은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는 그분 불법 의료행위라고 이제 해서 몇 번 그 빵 살고 나오신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누가 한번 그러니까 손만 봐주기만 하면 불법 의료행위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구당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의료행위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행위 불법이라고요. 금지되어 있다고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 금지되어 있죠.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죠. 다 집 30채 이상 금지되어 있죠.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누군가가 한 건 나 그거 하고 싶다고 해서 허가 신청을 넣으면 관청에서 봤을 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허가입니다. 등록과 신고는 관청에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고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죠. 주민등록 전입 신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애기 낳는 거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죠. 출생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지난주에 보셨던 건축법 조금 붙이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그러니까 늘리는 것 다 신고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요건 갖추고 등록해서 일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록에 우리가 좀 아시는 걸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중개법 보시겠습니다만 중개업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죠. 그다음에 요식업, 식당 하려면 뭐 해야 되고요? 등록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요 학원 하려면 뭐 해야 되고요? 등록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이 주택법에서 보는 집장사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해야 된다고요. 등록합니다. 근데 학원, 그러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학원 공간 있고, 그다음에 정해진 설비 갖추고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어디다가 학원 내는데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음식점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개업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요건만 갖추면요. 중개업 자격증 있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있고 실무교육 받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집장사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신고하고 차이는 뭐냐면 신고는 그걸로 끝이죠. 주민등록 전입 신고했어요. 끝났죠. 80제곱미터 이하 붙이겠다 신고했습니다. 그걸로 끝났다고요. 관청에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등록과 신고의 차이는 뭐냐면 등록을 받아준 거죠. 이 사람들이 관청에 등록을 한 거죠. 그다음에 관청에서는 등록을 받아준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행정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게 등록이에요. 등록은 이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그러니까 무슨 국세청 직원, 그러니까 토지과 직원, 또 뭐 몇 명 와서 합동 대책반, 단속반 나와갖고 사무실 와서요. 중개업소 문 열고 들어와서 저기 그러니까 장부 꺼내주세요. 장부 보십시다. 근데 어느 그 중개업소 아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 이거 내 사무실, 니네들 왜 들어와? 못 들어와. 막을 수 있어요? 그냥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대로 방해가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요식업. 어느 식당이라도요. 위생과 직원 가서세요. 냉장고 봅시다. 막아요?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고 냉동실에 3년 묵은 햄 있으면 버리게 하고 영업 정지, 큰 잘못이면 등록 취소 말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학원 교육청 직원 언제라도 와서 그러니까 여기 다 열어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수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명, 책상은 편한지, 화장실, 그러니까 뭐 음료수 때 위생은 문제가 없는지, 계단, 엘리베이터, 특히 계단, 피난에 문제가 없는지 다 한다고요. 집장사 얼마나 큰일이에요. 집장사도 큰일이지만 집장사가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그 집 산다고 돈 냈다가 그 돈을 날리게 되면 가정마다 큰 피해를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등록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조그만 잘못이면 영업 정지, 큰 잘못이면 등록 취소 말소 때려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는 거에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지금 5-7을 보시면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같이 이어가면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사업 주체이죠. 7가지 사업 주체만 집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민 위해서 그러니까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많이나 지으라고요. 너무 안 지어서 문제이죠. 두 번째요. 그러니까 주공, 국세 들어간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휴면시야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지방공사. 그러니까 서울로는 SH가 있죠. 뭐 SH는 그래도 좀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행복주택도 있고 등등등 있죠. 근데 지방에 있는 지방공사들은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불하는 경우는. 아무튼 여기는 다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적 주체니까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에 4번에 공익법인이라고 있는데 그 공익법인은 이 공적 주체는 아니고요. 그냥 사회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사회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헤비테트라고 하기도 하고 헤비테트 한국국 본부 이름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주 큰 일이죠.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주는 거는. 그래서 큰일이니까 그거는 그 양은 적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보면은 이렇게 안 쓰는데도 이거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는 쓸지 몰라. 할머니 그거 언제 그거 쓰실 기회가 있다고. 아무튼 그래도 이건 돈 되는 거니까 나 갖다 모아놓을래. 그래서 집에다가 막 아파트 사시는 분은 공간이 적으니까 덜 하겠습니다만, 저 이제 그 외곽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요. 아무튼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 집에 가면 막 뭐가 막 이렇게 많은 집 할머니들 가끔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집들이 있으면은 가서 이제 집가 걷어내고 전기 막 지직지직 합선되는 거 선 고쳐주고 뭐 그런 거 지원 봉사활동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라고요. 그러니까 그 봉사 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래도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도요. 그 봉사 시간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단체 홈페이지 접속해서 시간 맞으면 거기 가서 일하면은 그러니까 그 뭐야 봉사 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런 사회 봉사 단체예요. 5번 고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 위해서 사원 아파트 짓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6번 주택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주택조합만 빼면은 그렇게 의학은 아니에요. 이 주택조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주택법을 공부하면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원래 취지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조합에서 집을 지어서 하는 양은 많지 않아요. 근데 법 정책상 집 없는 서민들을 도와주겠다 하다 보니까 시험에 한 문제씩 띄엄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뭐 3, 4월에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략하자고요. 아무튼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6-1, 6-2도 있는데 6-2는 법으로만 써져 있는 거고 실제로 6-2로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6-2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6-2는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없는 걸로 치죠. 7번 보시죠. 봉사단체, 사회봉사활동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 사원아파트 좋은 일이죠. 많이 지으면 좋은 일인 거고요. 주택조합, 집 없는 분들 스스로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다 지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좋은 일들 열심히들 하시라고요. 여기다 대고 관청에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 5, 6도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6-10만 빼고 넘어가시자고요. 이제 뭐 3, 4월, 5, 6월에도 이 자료는 봐야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 써놓은 거지 지금은 초점이 아닙니다. 7번 보시죠.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집장사를 하려면 공적 주체도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는 단체도 아니고 나 돈 벌란다, 돈 벌겠다 하는 집장사 나서려면 뭘 하라고요? 관청에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번 1, 2, 3, 4, 5, 6이 아닌 집장사, 대부분의 큰 건설회사 아니면 빌라 몇 동씩 짓는 그런 집장사 아줌마, 집장사 아저씨들은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뭐예요? 이름도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근데 그 본격적인 집장사가 어느 정도 하는 게 본격적인 집장사라고요? 연간 그러니까 2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요. 그러니까 즉 누가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고요?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만 중개업 등록은 시, 군, 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집장사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이 있고, 그러면 연간 20만 써져 있었는데요. 아까 책에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책 가서 보시면 책의 588쪽이요. 588쪽 제일 위에 2장 파란 네모 1번, 굵은 1번, 양과 1번 등록 의무 첫째 줄 연간 단독주택 25, 공동주택 20세대 셋째 줄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을 정하는 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택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숫자를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대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네요. 아까 주택법,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 한 번에, 여기는 한 번에 얼마 이상 하려면요 30만 이상을 하려면 소리를 꼭 내셔야 돼요. 스스로요. 그러니까 수업 때 같이 하시면 더 좋고,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7번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뭘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해야 되고, 한 번에 30만 이상, 여기는 연간 20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건데, 이런 것이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귀찮지만 아무튼 들어두시면 나중에는 도움돼요.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렵겠습니다만, 동영상 다 녹화되고 나중에 듣고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겠습니다. 연간은 회계연도 1년이 아니에요. 회계연도 1년으로 하면 집장사들 다 이렇게 하겠죠. 돈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있으면, 예? 그 해에 20채 이상이면 등록을 하라고, 등록하면 관직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감독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집값이, 그러니까 아무튼 집을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는 때라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요? 여기 12월 달에 19채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다음에 1월 달에 19채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한 달 안에 38채를 하면서 등록하지 않는 이런 불법들을 저지를 게, 편법을 저지를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해당 연도가 아니라 연간입니다. 연간 1년 동안, 12달 동안, 365일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장사 A가 있습니다. 얘가 2019년 3월,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9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2월 달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 3월 달에 집을 15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으려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등록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애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요. 집이 잘 팔릴까? 계속 잘 팔릴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뭐 가보면서 하자.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채라고요. 20채 이상이 아니라고요.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 나는 집장사 계속 열심히 많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등록해야지. 등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죠. 다음에 9월 달에 세 채를 짓습니다. 세 채 짓는데 등록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세 채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2020년 2월 달에 두 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 짓기 전에 등록을 안 하면요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된다고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잖아요. 3월부터 2월까지가요. 이게 또 너무 그러면 여기를 그냥 5월로 하면 다 아시겠죠. 5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1년 안에 있잖아요. 12달 아니죠. 365일 안에 15, 셋, 둘, 20채 한 다음에 등록을 하라고요? 하기 전에 등록을 하라고요? 하기 전에 등록을 하는 거죠. 다시요. 책 보시면 그 뜻이요. 그러니까 588, 그러니까 파란 네모 1번, 붉은 1번, 양과 1번, 첫째 줄, 연간, 20호, 20세대, 셋째 줄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요, 시행하려는 자요.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 중개업소요. 중개법 이제 곧 배우서 아시겠습니다만, 중개법에서요. 그러니까 중개업 한참 한 다음에 알았어? 등록할게. 그러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합쳐서 20채인데 등록 안 하고 하면 20채 이상 하려면 그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20채 이상 되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안 하면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된다. 난 한 18채만 할 거예요. 안 해도 문제 없다고요. 20채 이상. 본격적인 집장사 나서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본격적인 집장사 어떻게 해요? 연간 20만이죠. 한 덩어리 많이 지는 거는 뭐였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숫자 좀 통일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해버리잖아요. 그 꼴은 쟤네들은 못 보겠다고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이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주택조합에 대한 뭐가 있는데, 아이고 주택조합은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자고요. 주택조합은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장 넘어오시면 592쪽에 주택조합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한두 가지는 짚고 가시자고요. 어차피 나중에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책으로는 592쪽 592, 그러니까 592요. 그러니까 파란 네모 입은 주택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5-9가 있습니다. 38쪽에 5-9, 그러니까 5-9 주택조합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칸만 해두는 것도, 어차피 주택조합은 첫 번째 칸을 꿰고 계시면 뒤가 풀리고, 첫 번째 표가 지금 4칸이죠. 5-9 표가 4칸인데 첫 번째 칸을 그러니까 놓치면은 뭐 아무리 주택조합 읽어도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택조합에 대해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4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지역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겠다, 좋다, 주택법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가 지어서 파는 집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30대 이상 말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여기는 산이 어디가 있나요? 아차산 저 어디 뒷좌석에 가서 나는 자연이다 그러고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건설회사에서 짓는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집 지어서 팔 때 이익 남겨요? 안 남겨요? 이익 남기죠. 뭐 이거 엄청나게 남긴다고요. 그 한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집값도 엄청 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TV 토론 또 아니면 무슨 뭐 신문에서 그 집값 문제를 갖고 엄청난 토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때 그냥 그 TV 토론에 한번 잠깐 나왔던 얘기가, 어느 건설협회가 있는데 그쪽에 임원이 TV 토론에서 막 서로 지금 얘기가 막 팽팽하게 오고 갔다고요. 막 바바방 막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고 이게 나중에 거품돼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왜 이렇게 집값 뛰는 이유 중에 건설회사가 집을 한 채 지어 팔면서 너무 많은 이익을 붙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건설회사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선으로 좀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막 하던 분이, 어떤 분이 좀 약간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한 채 팔아갖고 7억밖에 안 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팔아서 얼마예요? 7억이라고요. 아파트 한 채 팔면 7억이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그쪽 담당, 아무튼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비판하는 이런 사회단체 쪽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요. 그래서 내 집을 내가 지으면 중간에서 이익 빼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걸로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조합 역시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서 지금 그런데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있던 우성 아파트가 금융권 은행 다니던 분들이 만든 직장조합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일까요? 일기 신도시요. 분당, 일산 그쪽 쪽에 가면 군인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는 많이 안 들어보지만 공무원 아파트 단지는, 공무원 아파트는 들어보시겠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분당이나 일산 어디 이렇게 무슨 마을 있잖아요. 무슨 마을 찾아보면
땡땡 마을 공무원 아파트 몇 단지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공무원이신 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제 그 땅을 사고 건설회사에 맡겨서 집을 짓고 자기들 들어가고 남은 집 팔아서 그 돈을 이제 나눠 계산하고 이제 그런 곳이 있다고요. 원래는 집 없는 서민들이 그러니까 뜻을 모아 관청의 도장을 받아서 자기 집을 짓는 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인데 그 직장 조합 중에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뜻은 집이 있으면 좋겠네. 뜻은 모을 수 있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요. 더 어려운 분들이요. 그래도 여기는 뜻을 모아 도장을 받고 설립인가를 받고 돈을 모아 자기 집을 건설한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인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기다리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분들이니까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을 공급받는 겁니다.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이 아까 저기에 뭐가 있었고요. 국민주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먼저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집 마련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고 그런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특히요. 아까 증축 리모델링이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다고요? 15년 지나면 할 수 있죠. 대주선 10년, 증축 15년. 15년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 그 일기 신도시에 분당, 일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분당 흔도시죠. 20년 됐어요. 20년 됐으면 흔도시입니다. 뭐 지금도 분당을 신도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인가 딱 15년이 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겠다고 막그 프랭카드를 붙은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데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고 하는데 리모델링은 없던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닌 거죠. 성형 외과에 가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성형 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없던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 하는 거였어요? 대수선을 하고 증축을 하는 거였죠. 이상이 있는데 요 이제 물론 이 뒤에 내용들을 아셔야 이것들도 선명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요 정도만 짚고 하시고요. 주택조합의 이름으로는 직장이니까 같이 되지만 전혀 다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일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집을 만들자. 하는 게 그러니까 지역조합, 인가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거고 직장조합, 공무원 아파트, 뭐 무슨 금융권, 무슨 은행 아파트, 직원 아파트.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인가받고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게 이제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무튼요, 직장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공급받는다고요? 아까 무주택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주택은 무주택 인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있던 집을 손대는 거지 고치는 거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쪽 집 없는 서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분들에게는 일정 정도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것 갖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뭐 거기만 표시하고 가도록 아시죠? 보시면 책 보시면 그러니까 592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주택 죄송합니다. 592요. 그러니까 파란 네모 2번 주택조합이 있고 굵은 1번 주택조합이 설립 등이 있죠. 그러니까 양괄 1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설립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특관할 특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은 내용 변경하거나 주택조합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가받는 게 원칙. 근데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두 장 넘어와서
597, 597에 양괄호 10번 조합 설립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표시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표시요. 직장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해야 된다. 신고한 내용 변경하거나 직장조합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 첫째 줄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그 국민주택 앞이나 위에다가 무주택 쓰시고요. 아까 보셨듯이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가, 받는다기보다도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띄엄띄엄 나오는데 지금 보신 양괄호 10번 그것만 갖고 나온 횟수가 8번이에요. 그것만 8번이면 이건 엄청 많이 나왔다고요.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양괄호 10번 중요하니까 양괄호 10번 세 줄을 빠짐없이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가 있다고요. 국민주택 받는 그거는 직장조합이요, 지역조합이요? 국민주택 받는 것은 직장조합이, 지역조합이요? 첫째 줄이요.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무슨 조합이요? 직장조합이죠. 그 직장조합은 국민주택,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 받는 직장조합은 인가 받는다고요? 신고한다고요? 신고한다고요. 인가 받는 거 3가지, 신고하는 거 1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3줄을 빠짐없이 다 썼죠. 그래서 양괄호 10번 제목보다 더 큰 글자로 국무직신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무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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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직신, 국물직신입니다. 국물직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분식집에서요. 그러니까 그 김밥집에서 그 튀김, 뭐 김말이 튀김이나 아니면 만두 어디다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잖아요. 간장보다 떡볶이 국물이 최고입니다. 국물직신, 국물직신, 국물직신이라고요. 국물직신만 갖고 8번이 나왔습니다. 또 국물직신을 그렇게 내는 이유가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분에게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택조합 4가지가 있는데 다른 3가지는 다 뭐고요? 관청에게 인가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 국물직신은 뭐 한다고요?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국물직신이 있고,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인가, 건설. 그러면 건설은 주택조합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2장 넘어오시면 601쪽에 그러니까 03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쪽은 이제 주택건설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러니까 03번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